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 표현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장제훈 의원님. 의로운 젊은이 스스로 이렇게 칭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여기 나왔을 때는 공세 포인트가 많았는데 네. 오늘은 계속 제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데 아니 김준교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앞으로 보십시오. 0.1%도 득표하지 못할 후보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해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등록할 때 좀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0.1% 않을까요? 이상 득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김진태 의원이나 저 김모 왜 방송에서는 저 XX로 표현합니까? 신문에서는 다 저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단계라고 했습니다. 네. 예, 방송에서는 차마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악랄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 시청자들에게 못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태극기 부대가 뭐 8,000명, 뭐 10,000명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저는 상당 부분 득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가 정말 축제회장이 되고 저희들의 컨벤션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이 미디어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고요. 네. 저는 결과로 우리 건강한 이 보수 당원들이 투표로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장외 민주당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최순실이가 뭐 어떻다더라는 정도의 두런두런한 얘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감히 못했습니다. 네. 예, 그것은 민주당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적어도 명확한 팩트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저하고 같은 판사 출신이고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틀린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다양한 역사 해석이라고 한 것은 저는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틀린데 어떻게 다양한 역사 해석이 나옵니까? 아니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네. 자정 능력 저기에 중점 포인트가 있고 저 자정 능력은 우리의 건강한 보수 당원들에 대한 지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정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요. 자정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여러 가지 국정의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나쁘게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전한 제1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는 분위기가 저는 대세고 주류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그 자정 능력은 저는 인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굉장히 건강한 비판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그렇게 들렸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래도 최대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는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사과했죠. 그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했죠. 자 그렇게까지 조롱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원티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하라 라고까지 했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 과격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꼽시고 봐야 된다. 다만 저희들은 반성을 한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야당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보이콧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비판을 강한 대변인 논평도 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전당대회 후보 몇몇도 그 국회의원 몇몇이 5.18에 대한 망언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해야 되고 앞으로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우리 당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한 게 아닙니다. 예. 시정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카메라 봐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정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청년들이 만든 정책입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확대 검토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청년 수당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정책 실험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확대 방향에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모든 청년에게 준다는 것은 아마 완전히 검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어쨌든 간에 확대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청년 수당이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연구 조사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효과는 이전에 청년 수당에서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6개월간 5천 명에게 준 그 청년 수당의 결과를 봤더니 그 수당을 받고 나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비율이 41%가 됐고 창작활동 6%에서 절반 정도 청년이 취업, 창업 또는 창작활동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기존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청년 수당은 구직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실업급여는 직장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이제 이분들의 대취업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수당이 실업급여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었고요. 전면 시행으로 간다 이러면 뭐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듭니까? 예를 들면 24세, 25세 이렇게 1년을 정해서 20대에 1년 동안 받도록 한다. 네. 그렇게 정할 경우에 연간 7, 8천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지만 네. 우리나라 연간 복지 일자리 예산이 160조 원이 현재 넘은 상태이고 매년 네. 10% 이상씩 상승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5조 원에서 20조 원씩 매년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청년들한테 직접 개인에게 지급되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계층에게는 여러 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사용처에 대해서 뭐 술값이라던가 유흥비 이런 데에다 쓰면은 어떡하나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가장 덜 들고요. 예. 대신에 세금을 잘 거두면 됩니다. 잘 거둬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예. 이제 청년 수당이 유흥비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이 수당들을 보면 그런 시비를 거는 수당은 사실 없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가는 아동수당, 노인에게 가는 기초연금, 장애인, 취약계층 급여도 모두 다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쪽방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대상이 많은데 왜 청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일자리 변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위기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인 또 다른 우리가 보호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전전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여유를 갖고 제대로 준비해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